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월드컵 예선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르기스스탄 대 말레이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은 이기면 3차 예선 통과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공격수들의 활약이 꾸준하게 나오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나은 전력이기는 하다. 다만 말레이시아와 난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선수들 멘탈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의 지휘로 전력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팀이다. 다만 선수단이 테러를 당하면서 멘탈 문제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림은 염산 테러를 당해 선수 생활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라시드도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 나머지 선수들과 감독도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공격수들이 페이스가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말레이시아와는 어느 정도 난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멘탈적인 문제가 변수가 될 소지를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키르기스스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파키스탄 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은 현재 예선 탈락은 확정이 된 상태다. 하지만 1차 예선을 돌파하고 올라온 것도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키스탄이 2차 예선에 올라올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실점 커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 4차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만 제외하면 20실점을 넘긴 팀은 한 팀도 없기도 하다.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초반 실점이 잦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사우디는 1차적으로는 안정감을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3차 예선으로 가는 것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우디가 무리하게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경기다. 그래도 사우디가 전력에서 파키스탄을 매우 앞서는 것은 확실한 상태기에 알 다우사리와 세이라 등 공격에서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사우디의 가벼운 승리가 예상된다. 그만큼 파키스탄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전력 차이를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잠그는 상황에서도 초반부터 실점을 커버하는 모습을 전혀 주지 못하기도 했다. 사우디도 일단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나 승리를 기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프가니스탄 대 카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은 동기부여가 강한 상황이다. 현재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가 모두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홈 자격을 얻은 상황에서는 카타르를 잘 제어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 페이스는 카타르에게 내준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지더라도 적은 점수 차이로 패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카타르는 득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이다. 현재 2차 예선에서 만나는 팀마다 2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남은 예선 2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크게 없기도 하다. 이미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정에서 승점을 못 따온다던가 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고 올해에도 원정에서는 4경기 9득점으로 득점력 또한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철저하게 템백 양상으로 가면서 카타르를 제어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는 카타르도 아프가니스탄에게 좀 고전하는 면모를 보인 바 있다. 일찌감치 1위를 확정지은 카타르도 무리하게 공세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카타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네팔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팔은 이미 탈락을 확정지은 상황이다. 사실 네팔이 2차 예선에 올라온 것도 전력보다 더 좋은 성과며 역사에 남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팔이 예멘 전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 초반부터 실점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의 패스나 점유를 탈취하는 역량이 부족해 경기 내내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는 2차 예선을 통과했다. 아시안컵 조기 탈락으로 인해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벤투 감독은 성과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이었다.
일단 마보쿠트의 지속적인 배제도 지난 경기 승리로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이다. 특히 전반부터 득점을 넣는 능력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번 매치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점유와 공격권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팔이 전반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 페이스를 가져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전반부터 몰아치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보쿠트의 지속적인 배제도 2차 예선에서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팔레스타인 대 레바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은 전란으로 인해 홈 경기를 쿠웨이트에서 치르고 있다. 다만 쿠웨이트에서도 호주를 상대로 석패하는 등 여전히 견고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무승부만 기록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팔레스타인이 철저하게 비기기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초에 방글라데시나 홍콩 정도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득점력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기도 했다. 이어서 레바논은 이번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 점유율이 뻥스탯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원정에서는 경기를 양껏 주도해놓고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특히 팔레스타인을 상대로도 3번의 매치에서 1득점만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3번의 매치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겨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레바논 입장에서는 큰 악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이 잠글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문제라면 이 양상에서 레바논이 상대를 공략해내는 면모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팔레스타인도 무승부만 기록해도 2차 예선 돌파는 가능한 상태다. 결국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이 무승부 작전으로 나설 것이고 레바논이 여기에 말려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르단 대 타지키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이다. 아시안컵 8강에서도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타지키스탄이 요르단을 몰아붙이는 구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타지키스탄이 수비나 경합 능력치가 매우 좋은 편이기에 역습 성향의 요르단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잦다. 물론 타지키스탄이 공세적으로 플레이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요르단이 다득점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기도 하다. 이어서 타지키스탄은 이기지 못하면 2차 예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문제는 아시안컵에 이어서 타지키스탄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유형이라는 점인데 경합 상황이나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의 강점으로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실점 통제력은 보여주는 편이지만 득점력이 고질적인 단점이다. 최근 경기에서도 레바논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멀티 득점 기록이 없기도 하다. 두 팀이 서로를 상당히 까다로워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도 피지컬과 라인을 내린 이후의 견고함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하다. 다만 타지키스탄도 결정력이라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 편이고 요르단도 기본적으로는 선 수비를 지향하는 팀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바레인 대 예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레인은 무승부만 기록해도 3차 예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히려 예멘의 공격을 받아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다행인 점은 아랍에미리트에게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바레인이 2차 예선에서는 실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좀 무력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안정감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편이다. 이어서 예멘은 공격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득점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뼈아플 것이다. 그나마 아랍을 상대로 제법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득점 기록은 상대의 자책골이었다. 물론 바레인을 만난 걸프컵 같은 매치에서 수비적으로 실점을 줄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예멘이 필요한 것은 현재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다. 예멘이 공격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레인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 그다지 수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이를 받아치는 것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인데
물론 바레인도 무승부만 기록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상태라서 초반부터 과감성을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바레인 승리를 추천합니다.